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전 세계 공황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코로나 사태. 이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 네, 그 대책을 좀 정부가 세우셔갖고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걸 뭐 어떻게 잘 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다들. 근데 이제 네.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코로나 사태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빨리 종식되길 바라겠죠. 네. 근데 최근에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지역사회 전파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에 맞춰서 새로운 일상을 준비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어요. 의사들, 전문의들 대상으로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56.5%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WHO나 이런 데서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앞으로 한참의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 공포를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 중에 저희들은 그잖아요. 코로나 사태는 네. 전쟁하고 틀려갖고 네. 전쟁 중에는 방공호나 도피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각계 전투해야죠. 밖에 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집에서 안 나오는 게 답인데. 네.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오프라인 쪽에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가 전혀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뭐 식당, 뭐 전통시장, 네. 마트 할 것 없이. 네. 대형 마트들은 그나마 뭐 온라인 판매도 있고 해서 이게 네. 안 돼서 적재적소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적시에 이제 대책이 나오긴 네. 나온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상당히 공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지난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네. 2차로 뭐 한 50조 원의 네. 그 자금을 네. 예, 그 긴급 고자금이라 해야 되나? 네. 100조 원까지 이렇게 푸시겠다라고 하셨나요? 네. 네. 그래서 청와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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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명수 소장님도 어떻게 그건 동의하시나요? 네, 뭐 저희는 뭐 어찌됐든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어찌됐든 처방을 내려주시니 어떤 게 단점인지 어떤 게 장점인지 네.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우리 이제 코로나 사태가 예. 지난번에 이제 우리 최근에 우리가 경험한 게 IMF 금융위기, 그 다음에 글로벌 2008년도 금융위기 네. 이렇게 겪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금융위기였습니다. 금융위기. 금융위기. 예. 그래서 금융위기였기 때문에 이게 실물 경제로 번지지 않도록 예.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정부가 굉장히 대책을 잘 세웠었죠. 예. 근데 지금은 금융 시스템보다는 예. 실물 경제부터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실물 경제부터. 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 심지어 대기업까지. 그럼 차이가 이제 네. 이거네요. 네. 소상공인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소상공인들의 전체적인 질서가 무너진 다음에 실물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순서가 되겠네요. 같이 이제 같이 무너지는 건가요? 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이제 심각하네요. 네, 이런 대책을 시의적절하게 발표한 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게 예. 재정 정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은행,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 그게 중요하겠네요. 네, 이제 지난 26일 날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었어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 운영 규정과 예. 금융기관 대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아, 예. 그래가지고 앞으로 석 달 동안 RP를 무제한 매입하겠다. 자, 소장님. 네, 네. 저희 일반 시청자들은 RP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좋겠어요. 차액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시장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예. 시중에 돈을 풀려면 시중에 불려있는 차액권을 사죠. 아, 예. 사게 되면 차액권이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일단 금융기관 예.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예. 시중에 있는 채권을 사들이게 되면 사들이게. 돈을 공중으로 풀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예. 돈을 무제한 풀기. 그러면 근데 이런 조치는 97년도 우리 그 외환위기 때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은행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예. 지금이 예. 이제 그때보다 어느 때보다 위중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고요. 아, 예. 이건 이제 직전에 그래서 요거보다 좀 앞서가지고 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예. 최초로 우리 아마 그 헌정사상 처음일 거 0.75%로 끌어내렸죠. 예. 근데 한국은행도 이런 정책을 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 한국은행법에 보게 되면 예.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가장 큰 목표는 물가 안정입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인 목표가
금융안정인데 금융안정이라는 건 금융기관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위중하다고 봤기 때문에 지금 어떤지 어떻게 통화를 많이 풀게 되면 물가가 올라가는 건 막을 수가 없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물가 안정보다는 지금 예.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거를 예. 막아야겠다. 예. 이런데 더 큰 정책적인 방점이 찍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시의적절하면서도 한국은행까지 네. 동참할 정도로 이중하다. 네, 그렇습니다. 더 이중하게 가기 전에 뭔가 선제적인 대응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뒤에서 말씀하실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상황이 엄청 그렇게 이중한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이 시중에 50조 원이라는 돈이 풀려서 네. 소상공인들이 지금 대출을 그나마 좀 받고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어제 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네. 방송 때문에. 근데 90% 이상 지금 받더라고 보니까. 포기한 사람이 한 5% 정도. 네, 그러니까 직접 포기, 예. 못 기다리고. 예, 못 기다리고 포기한 사람이 한 5% 정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신청을 했다가 1.5%라도 돈 내기 싫다. 라는 네.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외에는 거의 다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소상공인 긴급 경영 안정자금 예. 뭐 12조, 예. 그다음에 뭐 특례 보증까지 예. 해가지고 예. 총 금액이 아마 58조 정도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직접 대출과 간접 대출 두 개를 섞어서 이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예. 코로나 19로 직접 대출을 1,000만 원씩 해주고 있는데 예. 요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포기하신 분 10% 빼고는 대부분이나 지금 지급을 거의 다 하고 받았다고 있고. 있다. 예, 다만 이제 이 줄 서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사이트를 개정을 해가지고 아마 수요일부터 뭐 인터넷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게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통상 알고 계시는 7천만 원까지 이제 긴급 경영 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힘들지만 마스크 사는 것처럼 대출 받으시는 것도 조금 힘드셔요. 그럼 참고 기다리시면 그 순서가 오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급하신 대로. 그러니까 이제 예. 처음에는 그 전에 마스크도 복세통 이렇다가 지금 약국간 마스크 줄 서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지금. 예. 줄 섭니다. 지역별로 그래도. 좀 예,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정부를 칭찬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괜히 그렇게 보이는데 네, 네. 제가 보기에 조금 이게 그나마 민주당이 지금까지 민주당하고 이제 어차피 정부 여당이니까 네, 네. 소상공인 지원책이나 정책이나 뭐 이런 비례대표 뽑는 거 보면은 네. 진짜 한심하다 못할 정도로 뭐 이런 사람이 비례대표의 대표성을 띄느냐. 네. 그거 너무 중요시 않는다. 또 반대로 다른 타당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를 대표하지 못할 만한 사람이 비례대표가 되고 네. 문재인 대통령 혼자 정책을 펴으신 것 같다. 네. 여야 할 것 없이 이거 네. 개판치고 있지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그런 얘기를 좀 네. 칭찬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솔직히. 네, 네, 네. 소상공인 대기표도 받고 받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나마 그런 개선책들이 바로바로 또 시적절하게 네. 나온 것 다만 같습니다. 좀 아쉬운 건 네. 소상공인들께서 온라인으로 하면 좋죠. 온라인으로. 편하게 네. 잘 하시면 좋은데 네. 일단 전화 통화가 안 돼요. 네. 네, 일단 네. 예쁜 여자 목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결이 안 되니까 네. 전화 통화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몇 군데 그 지역의 센터를 네. 전화를 해봤고 대전에 본부에도 전화를 해봤는데 단 한 군데도 전화 연결이 되질 않아요. 전화로 좀 받게끔 해주세요. 전화로. 응대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게 좀 네. 부분이 좀 안타깝고 네. 새벽부터 줄 서가지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들어가기도 어렵 네. 것이 인터넷 접속이 좀 되는 것 같아 조금은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 우리 회원들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네. 그러니까 무작정 가봐라.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68세신데 네. 뭐 공인인증서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네.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일단 센터부를 가봐라 했는데 네. 가서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그러고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 말씀 보니까 박영선 장관님 얘기가 있어요. 거기 페이스북에 나온 네, 글인데 누가 소개를 좀 해주실 겁니까? 어디? 네. 박영선 장관님 얘기가 있어요. 그랬군요. 네. 여기 페이스북에 보니까 네. 그동안 은행을 통한 간접 대출만 해오다가 네. 지금껏 해보지 네. 않은 네. 직접 대출을 해보는 것이다. 네. 제도가 정착되는데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소장님 이건 뭐 어떤 내용이죠? 예. 이게 이제 지금까지 이제 보증서를 발급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대출하던 그 거를 방식이었네요. 직접 대출하겠다 이런 뜻이죠. 소상공인
지능공단은 아예 직접 대출이 없었네 그러면. 기존에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있었지만 매달 예. 지원 공고가 나오죠. 나오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해보고 예. 대규모로 해본 건 처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 600명인데 어떤 모 기사를 보니까는 600명인데 으로 달아가지고 아무리 정부 깔 게 없다고 하지만 그것까지 까면 아니, 지지율이 그래서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직원 600명이 58조를 나눠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걸 그러니까 잘하면 고민하는. 잘했다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지엽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하면 58조가 600명이 고민하기에 너무 네. 큰 돈이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도 모르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이게 뭐 50 몇 조를 맡겨놨다는 식으로. 600명이 하니까 이런 난리가 났다라는 식으로 경제신문도 조중동이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근데 그래서, 어떻게 난리가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당연히 상황이. 났죠. 예. 당연히 나는 걸 인정하는데 그래도 정책이 잘 됐으면 잘 됐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칭찬해주고 깔끔 까고 예? 우리 박영 장관님이 하신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그날 전 대충 보니까 맹가이 그러던데요. 대통령께서 다 모이게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어. 박 장관이 잘한 정책을 하시려는 거 아니고 위에서 이제 기획을 했겠죠. 네, 네. 소장님도 그 일조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사를 쓰셨어요, 소장님. 네. 그러게요. 네, 그래가지고 정말 성견점이 있으시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평균 현상 이런 것들은 조금 간단하게 생기는 현상이고 네. 정말 큰 틀에 있어서는 이런 정책이 좀 잘 됐다라고 보시죠. 많이 혜택을 보시잖아요. 그럼 차라리 네. 이제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당신이 신청할 수 있는 날짜는 언제다 네. 라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것도 그 좋을 좋네요. 것 그 같아요. 아이디어 좋네요. 네. 바로 한 번 더 얘기하십시오, 박영진 장관님.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이 언제 필요한지 네. 내지는 이런 거를 이렇게 지정해줘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끔 네. 그 창구를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당신은 언제쯤 와서 네.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날짜를 지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좋은 방법 업무의 같은데요. 혼선을 막지 네. 않은 좋은 방법.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구체적으로 뭔가 이게 우리가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그렇죠. 문제가 네. 있는지. 네.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일단 이제 조금 전에 사무총장께서 하셨던 패스트 트랙 긴급 자금 대출 예. 1,000만 원. 이 1,000만 원이 아마 정말 가뭄의 단비를 만나는 그런 거였을 예. 겁니다. 지금 이제 직원들 내보내야 될 때 퇴직금이라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럴 정도인데 예. 일단 제가 볼 땐 이제 예산 한도가 너무 부족해요. 예산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소상공인 사업장이 지금 한 320만 개 정도 되는데 예. 이 중에서 절반 정도가 예.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한 15원 정도가 되는데 15원 정도는 재원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15원 정도 이상이? 네,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예. 7천만 원 그 긴급 경영 안정자금 대출 요거 관련해 가지고 예. 이거는 사실은 지금 시기가 너무 좀 빨랐다고 봅니다. 시기가요? 네, 그건 뭐냐면 예. 일단 이제 정부가 이거는 무조건 100% 보증을 해주고 예. 만약에 이제 소상공인들이 도산을 하거나 그러게 되면 예. 정부가 전부 대의 변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대의 변제를. 소상공인들 사업장 있는 소상공인들은 예. 대부분 담보 자산이 있어요. 아.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보증금, 임대 보증금이라는 담보 자산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주택이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런 돈 가지고 현재의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LTV, DTI, DSR 규제 이런 것 때문에 예. 대출을 극단적인 경우는 예.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2억밖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예. 지금 이 사람들의 그동안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많은 규제를 만들어 놨던 것들을 허물 수는 없어요. 예. 그렇다면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돼요. 예. 새로운 길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 우리가 DJ 정부 때 예. 중소기업들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갖고 굉장히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PCBO라는 걸 발행을 했어요. PCBO라는 건 발행은 뭐냐면 예. 중소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는 겁니다. 회사채를. 네, 그러면 그걸 아, 전부 예.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예.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유동화 증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아, 예. 근데 지금 자영업자들은 개인 기업도 있겠지만 개인 기업은 얼마 안 되고 거의 지금 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PCLO 그 본드, CB에서 본드는 예. 본드인데 CLO는 론입니다. 그러니까 론. 소상공인들 담보를 주택이나 아까 임대보증금 담보로 해가지고 정부가 지급 보증을 한 다음에 그 담보 자산을 가지고 유동화 채권을 발행해서 국민연금이나 신탁계정에다 인수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는
부실채권을 떠안을 이유가 없어요. 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독일 메르켈 총리도 얘기했지만 전시 상황입니다. 예. 전시 상황에서는 실탄을 아껴야 되고 병참 자원을 아끼는 게 무조건 전쟁의 승리라는 겁니다. 미리부터 정부가 100% 지급보증 대출이라는 7천만 원 지급보증 대출이라는 마약 정책을 쓰게 되면 나중에 가서 이거보다 더 쓴 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지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실탄을 최대한 아껴 쓴다는 어떤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먼저 썼으면 어땠을까 하는 이런 예. 안타까움이 아, 있습니다. 그렇네요. 일단 금액이 PC로는 좀 더 집이익이 담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큰 대출을 이걸로 활용해도 되겠네요. 아, 그렇죠. 예. 7천만 원이 내가 뭐 5억짜리 예. 집이 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기존에 금융권 대출 1억 받았다 그러면 예. 3억, 4억까지는 추가 대출이 추가 가능해요. 대출 가능하게끔. 그러면서도 예. 대출을 띄일 염려도 없고. 그러니까 큰 네. 사업자들한테는 이 제도를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적으로 삼총장께서 한번 그거를 얘기를 해주십시오. 방송에 대고 우리 네. 대통령께 한 말씀. 네. 잘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도의 간소한 오늘 발표를 아까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뭔가 부족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까 줄 서는 것들, 그 노인분들 못하는 것들 인터넷. 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뭐 대책을 세우면 좋을까요? 예. 신문을 보니까 예.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예.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라며 이게 스마트폰 앱을 통한 그렇죠. 대출 제도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예. 이건 대한민국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겁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스마트폰 잘 다룹니다. 이거 핑계에 예, 불과하다고 잘 생각합니다. 들으셔야겠네요. 관계자들. 왠지 시행공단에 계신 분들이 네. 너무 이 전통시장이 뭐니 이게 전부 다그 67, 그리고 이 임대 보증금하고 담보대출에 관련해서는 뭐 한번 얘기를 좀. 네, 이제 벌써 이 법이 바뀐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게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인데 우리 개인들이 왜 주택을 전세를 받거나 그러면 네. 확정 일자를 받으러 동사무소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제도가 상가인 경우에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상가 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차임이라는 거 월세입니다. 이런 것들 확정일자를 국세청 가서 세무서 가서 받아가지고. 받게 돼 있어요. 예. 그 임대보증금 담보대출을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예. 상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일선 세무서 인력을 활용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만약에 지금 있는 소상공인들이 다 망가지고 나가면 당신도 새로운 임대인이 누가 임차인이 들어와야 지도 임대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설득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소상공인 이 대출을 받으려고 그러면 소상공인 확인서라는 서류를 확인서. 이걸 발급받아야 아, 돼요. 근데 소상공 확인서 왜 띄죠? 근데? 제목이 소상공인 대출이잖아요. 자영업자 대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소상공인이라는 기준이 지금 법에 의하면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입니다. 이제 제조업 같으면 10인 미만. 근데 이게 상시 종업원이라는 게 지난 1년 동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달은 7명이었다, 3명이었다 그럼 평균을 내가지고 4.99명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발급받기 위해서 발품을 팔아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소상공인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상시 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데는 국세청에 지금 우리가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종업원이 몇 명인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건강보험공단에 있어요. 건강보험 직장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 이런 시스템들은 미리 전산화를 다 구축을 해가지고 본인이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앱으로 신청만 하면 바로 그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에서 소상공인 공단으로 FTP로 데이터를 그걸 넘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서도 마찬가지예요. 보증서를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산 IT 기술을 활용해서 그냥 사람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신청만 하고 나머지는 뒤에서 정부가 백간해서 다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도록 미리 준비를 했으면 어땠을까? 채권을 소상공인이 발행을 못하니까 정부가 그를 유도를 해서 큰 돈 안 들이고 이거는 이제 어차피 개인 담보를 활용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보증금, 보증금 관련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정부가 좀 활용을 해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네. 잘 정부에서 활용을 하면 네. 실탄을 많이 보유해서 네. 정말 장기화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싶고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정말 우리가 문재인 네. 대통령이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이런 부분들은 네. 칭찬해주고 싶어요. 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이거는 정말 소상공인들 위해서 하신 거니까 네. 조금 현장에서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들 말씀처럼 네. 그렇지만 정부가 정말 잘 대처를 하고 있다라고 전 세계가 또 극찬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이번에 지적을 하려고 해도 몇 가지 그렇게 꼭 뭡니까 정부에 줄 서는 거 사진 벚꽃 딱 사진 인용해가지고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는 정말 이게 너무 네. 언론에 해야 될 사명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줄을 서서 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정의자한테 얘기했네요. 현장의 목소리 아닙니까? 네, 예. 너무 다음번 방송이 또 있잖아요. 네, 다음번 네. 방송 때는 네. 뭐 이 내용하고 좀 뭔가 코로나19 때문에 네. 하실 말이 또 있으시다고 해가지고 네, 네. 다음 방송 얘기 좀 해주시죠. 다음 방송은 이제 잘못하면 이제 국가 시스템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네. 항상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는 곧 기회다 이런 예, 말이 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기회로만 보지 말고 예, 예. 국군 융성, 국가 융성의 계기로 만들 방안을 한번 예, 아이디어를 정말 내보자 예, 이런 정말 말씀을 알겠습니다. 나눠볼 예. 생각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